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로서 민원토지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희 민원행정 담당은 병가 중이므로 차석인 이옥경 민원행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소희 가족 여건 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 정보 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 관리 담당입니다. 김종환 지적 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시책 12건과 신규 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형 고객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편히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도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시민 체감형 민원편으로 민원 상담인 제도 운영과 다수 민원 기관장 직보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서비스에 민원 심사관의 민원 사무처리 사항 확인 매월 점검과 전 직원 교육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와 운영 시간 확대입니다. 9개소 13대를 금년도에는 동명동과 속초의료원에 설치하여 11개소 15대를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3개소 5대를 교동, 동명동, 속초의료원으로 6개소 8대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지문 스캐너를 도입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 환경 조성 추진으로는 전문 심리 상담사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상담 치료, 또한 10개소에 경찰서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악성 고질 민원 대응을 위해서 종합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창구 생활 속 거리 두개의 방역 관리에 철저를 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문 1호나 출입자 발열 체크, 발열자 대기실 마련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의 가족 여건 업무 추진으로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행정 역량 강화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여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정확한 등록과 누락, 오류, 기재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민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여건 발급 업무를 현재 가족여건계에서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오류사항 처리와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혼인신고 축하 기념 포토존을 15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맞춤형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및 가족부, 제족부 오류사항을 신속 정비하고 동주민센터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자 순회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건 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이행하고 금년도 12월에 이행 예정인 차세대 전자요건 발급을 개시하여 이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건 분야는 1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중요 지적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소고에 보존 관리하던 지적 측량 결과물은 오래전 지적문서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전사나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6월의 사업 기간으로서 2020년도에 생성된 지적도는 약 5,16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중요 지적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1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9만 223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 물량을 5,160매로 1월 15일 날 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도면 및 토지 이동 결의서의 스캔 벡터화 작업을 운영하고 5월에는 이를 시험 운영하여 6월에는 탑재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를 위한 활용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 측량 성과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며 현재 속초시의 지적 측량 기준점은 1,887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기준점에 대한 조사의 위탁비와 주요 측량비로서 1억 920만 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 북부지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를 고시함으로써 68점 신설과 85점의 재설치와 3개 좌표인 25점인 총 178점을 정리하여 결과물을 고시하였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은 983점으로 현재 지역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좌표를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점 표지 훼손 방지를 위해서 2월 중에 유관 기관 부서를 협조 요청하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 관리는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준점과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및 또한 드론 통한 영상을 지적도에 입히는 디지털 정사 영사 등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여 정책 결정 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연중으로 공간 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유지 보수비 사업비는 1억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간 정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 맞춤 지원과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면서 드론 촬영, 항공 영상의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과 공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측량 지원을 보고하겠습니다. 첨단화된 디지털 측량 기기인 지적 기준점 확인 측량 기기인 GNSS와 토탈 스테이션 측량 기기를 이용하여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였을 때 측량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측량 지원은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업무 추진 효율 증대와 외적으로는 정확한 재산 관리 기여의 명확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재산 관리와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측량이 필요한 시유지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사업부서의 신청 시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 중에는 필요 시에는 드론 촬영 영상과 지적도 중첩 도면을 입힌 정사 영상을 제공하면서 특히 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경계의 또 토지 경계와 현황 측량에 대한 결과물을 그 부서의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이에 따른 시행으로 지적팀 위주로 측량 지원팀 구성과 토탈 스테이션 지적 측량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측량 지원의 2020년 하반기의 실적은 17필지에 22,636m 제곱으로 이에 따른 지적 측량 수수료로 1,585만 7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측량 지원 대상 업무량을 조사 후 일정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탈법, 탈세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교육을 하여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등 이러한 불법 행위 방제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21년 1월 30일 현재 속초시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163개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동산 실명법 제도 운영, 또한 2017년에서 2022년에 노학동 조양동 일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에 따라서 자연녹진에 100m 제곱 이상 신청한 6필지가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증을 한 결과 2020년도에는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 이에 따른 67건 9,052만 9천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고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하여서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4건 1,257만 7천 원을 부과한 결과 2건은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 2건은 시기 미도래라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밀 조사 실시하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안정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개발 이익 환수제도 운영은 토지 개발로 초과 개발 이익에 대한 일정의 환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을 통한 토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받은 각종 개발 부과 대상의 사업 규모는 도시 지역은 990m 제곱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m 제곱 이상으로 속초시는 주로 도시 지역 990m 제곱 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으로는 개발 이익과 이 개발 이익에 공통적으로 부담률을 25%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3건은 부과 예정 통지이고 전년도 2020년도에는 4건은 8,88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2건 1,832만 5천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2건은 납기 미대로라 아직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 대상 사업에 대한 고지 안내와 또한 개발 부담금 대상지에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설명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지역 간 균형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산정으로 토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서 균형성 있고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기간으로는 금년 1월에서 12월 연중이며 현재 대상은 13개동 3만 9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전년도 대비 50필지 증가하여 935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13개동에 39,804필지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의 접수와 처리는 27필지를 하였습니다. 상량 요구 15건, 하향 요구 15건을 저희와 감정평가사 또 이렇게 검토한 결과 상량은 1건, 하향은 1건, 그리고 기각은 25건이 되겠습니다. 1월 11일 날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 935필지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민원 발생 시 사전 예방과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이 있을지 토지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하여서 공시지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보고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 정보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동안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은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로 금년도에는 교동 2, 3, 4, 5, 6, 5개 지구가 되어서 사업 대상으로는 936필지에 23만 메타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측량비 전액 국비로서 2억 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20년 11월 26일에 계획 수립하였고 주민 설명회를 2021년 2월 1일에서 3월 5일 비대면으로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 동의서 진구는 2월 1일에서 3월 5일에 이행을 하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 고시와 측량조사 그리고 사업 완료 공고와 2022년은 이 모든 행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조정금 산정과 지급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폐지로 도로명 주소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과 주소 정보 시스템의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속초시 전역 340개의 도로 구간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와 상세 주소 부여 또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부여에서 신축 건물은 147곳,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 상세 주소 부여에는 135건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9개소, 지역 안내판은 7개소를 2020년대에는 설치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 설치는 107개소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추진을 관공서 1월에서 3월로 추진을 하고 도로 시설물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훼손이나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토지과의 신규 시책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가족 여건 분야의 차세대 전자 여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A3 부분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차세대 전자 여건은 32년 만에 바뀌는 우리나라의 신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그 재질의 품질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있어서 이 뒷번호를 삭제하는 보안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또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 저희 민원토지과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우선 겉표지는 녹색 평면에서 남색으로 되어 있고 신원 정보면에는 그동안의 종이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권 번호는 예를 들어서 M 숫자를 중간에 영문자 한 자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 분실 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뒷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월 표시에도 예전에는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혹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있으므로 한글 영문 대신 숫자와 영문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에서 도장을 찍는 사진면에는 페이지별로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12월에 이행하는 차세대 전자 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현수막과 또 동주민센터 입구에 배너기를 제작하고 속초시의 홈페이지와 또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에 홍보물을 배부하여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홍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 추진을 보고하겠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용도 지역, 지구의 기초가 되는 중요 전산 자료입니다. 개인 간의 토지 거래와 국가 민간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러한 지적도의 연속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민원 24시에 확인했을 때에도 품질 개선과 또 청내 방문을 줄이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속초시 전체 39,523필지에 대해서 정사 영상을 활용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서 오류와 발생 또 유형별로 분류하고 오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우리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사 영상과 측량 장비 등 자체 추진을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선 연속 지적도 정비 대상 필지 수를 확정하여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지적 제조사 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사업 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계 협의를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장제터 지구입니다. 2월에서 3월로서 마을 회관을 활용하여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제조사 임시경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또한 지적 재조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궁금하신 지적 분야, 지적 측량 분야, 도로명 주소 다양하게 지적 재조사 분야에 저희 담당들이 직원들이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에는 임시 경계 설정과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임시 경계에 설정한 소유자 통지와 경계 협의를 2월에서 3월에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사후 완료를 금년도 10월에 공고함으로써 금년도 12월까지 조정금 산정 납부와 수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1년도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첫 업무 보고인데 아주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의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제 교육 끝나시고 첫 업무 보고 하셨죠? 예, 지난 2월 19일 날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우리 그 민원실 그 근무 여건과 관련돼서 많은 좀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요. 지금 이 업무 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민원실 뭐 비상벨 설치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은 그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방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악성 고질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난 5주간 교육 중에 우리 부님의 연구 제목으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의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님은 20개입니다만은 제가 연구 작성자로서 6개 시군의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정보 공개에 대한 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까지 생각할 네. 정도로 네.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고충이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합니다. 우리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자료를 보면서요 전문 우리 상담 외상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의 실적을 보니까 6회를 하였더라고요. 네, 약 그렇습니까? 한 10명 정도 6번을 정도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 있으시죠, 항상? 예, 지금 청원 경찰이 이제 회계과에 3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명씩 네. 한 분씩 우리 민원실 왼쪽에 청원 경찰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청원 경찰 분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는 좀 불평불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청원 경찰이 있다는 거에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지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청원경찰 3분 중에 한 분은 민원실에 계속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 노테이션으로 배치가 되나요? 안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거기서 청원경찰 배치 근무하시죠? 한 달에 한 명씩 3분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죠? 근무하고 그럼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거기 배치는 돼 있는 거죠? 예,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앞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원실에 그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는 그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그 민원인들께서도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냐면 자 민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민원 업무 외에 그 인근 지자체에서 엽총 발사라든가 공기청 난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그 언론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예. 공개 장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요. 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CTV하고 전화기 녹음 시스템도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그쪽에? 제가 전화 녹음기 설치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고요. 네. CCTV의 위치 조치구에 대한 그 건의들은 받으신 게 있으세요? 다시 한번 좀 민원 응대 관련된 전화 녹취와 관련된 예.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건의를 받으신 건 있으세요? 그거는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은 네. 저희 과만이 아니라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까? 벨밖에 없죠. 예, 현재 경찰서에 연결되는 거는 비상벨 10개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이제 우리 민원 벨 비상 벨이 주로 이제 보호 수단이 되는 거네요.
주로 이제 우리 경찰서 비상벨은 이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리 네. 직원들 뒤에 있고 또 작년도에 마련된 스프레이 같은 부분도 예. 만일을 위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배치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분들의 그 현장 민원 서비스 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묻지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우리 청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지금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은 이제 매번 과장님들에 대한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 측량과 관련된 기준은 우리 그 청내에서 우리 그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위주로 가나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제 뭐 공공시설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도 제가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가족 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이게 차세대 여건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부터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민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미 여권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네. 의무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이 되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기간이 다 도래가 되었거나 완료 시점에 또는 본인이 뭐 바꾸고자 원할 때에 네. 예, 그때 바꾸는 겁니다. 네,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완료 시점에 재갱신할 때 그때 바꾸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이제 가족관계 등록 증명과 관련돼서 오류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오류 이제 처리가 이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오류가 어떤 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 우리나라는 이제 호족이나 이제 제적 80년대 주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네. 기존에 있는 호족 제적 분야가 네. 가족 관계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분야에 보는 시점에서 가령 가족의 식구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일이 그 많은 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나와서 네.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발견되면은 이틀 안에 최대한 행정적인 그분을 위해서라도 네.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정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처리 기간을 좀 단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거는 어떤 그 법정 기한은 아닙니다. 네. 법원에서 저희에게 이제 위탁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주지 않기 네.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서 이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민원실 업무 취급하시는 이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그 대상 중에 가장 좀 민원 업무가 또 집중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쁘실 때는 상당히 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피로감도 상당히 느끼실 텐데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민원실과 관련된 개선 사항이라든가 민원 토직과의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과 항상 그 민원의 악성 민원이나 또 민원의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안한 그 마음들이 결국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다 개선은 못 돼도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도록 전화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민원? 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대하면은 사실은 좀 폭언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화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언하는 그런 그래서 그 사례들도 전화기 있습니다. 녹취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이 통화가 녹취가 된다는 안내 방송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행정을 하시는 그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그 폭언에 시달리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민원 토직 과장님의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민원 상담 제도가 작년부터 있었죠. 예. 네네. 그 상당히 그 시 민원실에 개선에 도움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그 민원 상담인 부분에는 사실 그 우리 민원실에 앉아 있는 우리 앞에 직원들 저희들도 그렇고 일일이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 상담인에 대한 2020년도 그 상담 건수를 한번 그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 1년 동안에 3,575건에 대해서 네. 우리 민원 상담인이 민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생활 민원이 이제 한 742건이고요. 그다음에 녹지 환경 또 건설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상담이 전문적인 상담도? 많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실 때 그 내용을 잘 모르실 때는 우리 민원 상담 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해당되는 부서에 또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담인이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분이 역량이 굉장히 크시네요.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제 시민들도 편리함을 더 느끼고 그러면 또 증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이 복잡해지고 사회생활이 그 굉장히 뭐랄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더 많아지리라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담인도 효용성이 좋다면 또 증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이제 그 폭언이나 이렇게 당하면 심리 상담사가 있나요? 전문적인 이제 정신건강 의사 선생님을 네. 위촉을 했습니다. 2년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과 별관의 3층의 여성 휴게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서 좀 상담을 합니다. 치료를 받은 적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뭐 10건이 민원이 악질이 있었다는데 그 건수까지는 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서서 김명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 같이 6명의 우리 직원들이 약 한 10건 정도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운 경찰도 이제 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상시 거기에 계셔야 하고 또 민원 상담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가 돼서 토지 행정에 이제 그 시민들로부터 이제 신뢰성 내지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시민들이 그 체감온도는 민원실로 가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토지 이제 공지지가 여기 보면 의의 신청이 이제 20필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상향에 이제 그 한 건이라 그랬어요. 하향이 예. 한 건이고 예, 예.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
상향은 뭐 저기 토지 가격을 상향시켜 달라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하향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상향과 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향은 내가 너무 낮다. 공시의 이 지가가 낮으니까 네. 올려달라. 또는 하향은 너무 또 그 높다. 인근에 비해서. 좀 낮게 해달라. 그런 부분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분 네. 표준지를 조사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 부분도 함께하는 감정평가사에 같이 의견을 하여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적합성 여부를 주변의 인접의 토지의 특성을 보고 네. 그래서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이제 그 불만의 신청 접수 건수가 생기겠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 신청이 줄어들기를 저희 행정이 바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옛날부터 이제 토지 지적이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속초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요? 불부합지. 그 제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금호동이나 속초시의 대표적인 거는 예전부터 불부합지는 계속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성 사진하고 드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요즘 지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기 때문에 좀 불부합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시켜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제가 보고 중에 이제 정사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드론을 위해서 찍어서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중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민원토지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 측량하는 거를 지금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행정의 시유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서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있다고. 예. 네. 그러시는데 앞으로 뭐 토지 측량 그 시에서 이제 하는 뭐 건설가나 주택가나 뭐 이런 데서 필요에 요청하면 측량을 해주는 곧바로 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저희들이 이제 그 GNSS나 특히 작년도에 그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그 측량 기기를 도입해 가지고요. 좀 더 이 지상에서 정확하게 측량하려고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 지적공사와 네네. 그분들과 함께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 측량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인데 공지지가 이제 현실화 및 지역과 이제 균형하는 토지 행정하고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하고 또 연속 지속도 품질 개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정확한 지적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만족할 수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민원토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과장님 항상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제가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던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속초시 민원행정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토지가 지난해에도 시민들로부터 이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부정제라는 말이 있듯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 원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청하는 것이 되면은 만족스러운 거고 또 되지 않을 때는 불만을 갖게 되는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이제 목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민원 토지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민원을 민원 토지가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 토지가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원 토지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에 민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반복적인 민원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그 악성 민원으로 변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은 사회적 배려가 더 우선시되는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움벨이라는 거를 신청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우선 배려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어르신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임산부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선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계획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합 민원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냥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기간만 계산해서 신청과 종료만 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 민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 토지가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깊이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속초시에는 악성 민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악성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는 없는지 우리가 저분의 민원을 잘못 처리해 드림으로 인해서 저분이 악성 민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이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미 법과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일반 폭행과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서 더욱 엄중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함 없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자, 비록 여기 듣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저를 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 말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악성민원, 악성이라는 용어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이라지만 상습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의 어떤 순화 부분과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요인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면서요, 복합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들 이렇게 몇 분 불러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해결 방안이 뭔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행정국장님 모셨는데 행정국장님에도 건의 하나 드리는 게, 가끔씩 민원실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또 뭔지, 아니면 우리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수시로 좀 내려가셔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많은 당부들이 앞서 이제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14쪽에 있는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이 올해도 지금 936필지가 이제 교동지구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금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주택들이 밀접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게 이런 상황들이 요즘 그 지적 제조사 하면 좀 조금씩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과 항공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밀집해 있는 주택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공간들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격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우선 설악중학교 앞쪽이라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상당히 좀 밀집된 네. 지역이라서요. 이제 측량을 하러 나갈 때 네. 이제 우선은 지적공사분하고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보상에서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협의입니다. 네.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우리가 16조로 산정하고 68조에서 협의라고 해서 동의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의. 네. 우선 민원인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서 그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여서 측량할 때 가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이 면적이 실제로 조금 앞으로 나갑니다. 조금 모자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안내를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원회도 있지만은 끝에 가서는 이제 조정금에 대한 산정할 때, 이때 이제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은 그때는 사전에 직접 1대1로 만나서 협의 안내하고 난 이후라서 민원은 발생하지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곡이 주택들이 작게 되어 있는데, 이 측량들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이 이렇게 담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밀릴 때,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이전에 우리가 믿고 해서 그 지적의 상황대로 살았던 그 상황들이 실제 지적 조사를 다시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흔히 말하면 이게 밀린다는 거죠. 조금씩 뭐 한 50cm씩이라도 밀리고 예.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네, 그렇죠. 이게 지적 제조사는 간략히 말하면 경계입니다. 기존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한 100여 전부터 쭉 지적 측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나는 집을 정확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측량에 대해서 아까 그 국비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경계 부분이 네. 그 민원인이 앞으로 조금 나가면 이웃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네. 나 왜 이렇게 좁아졌냐, 왜 많아졌냐. 그래서 그거를 그 이웃 간에 또 우리가 그 협의를 통해서 그 경계 부분을 산정을 해서 향후에 그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그 여전히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별도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또 상수도 사업소가 대기하고 있어서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목 변경을 수월하는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개발이익 환수권이 부과가 되는 거죠. 예. 작년에 4건이 있었어요. 8,883만 6천 원. 4건이 어디입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료를 보고 좀 예, 답변하겠습니다. 현황 좀 알려고. 작년도에 그 개발 부담금 4건이 개인이 이제 3건이고 법인이 1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면적에 대한 그 초과로 주로 이제 노학동 분야, 노학동에 3개, 영량동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입니까? 예. 올해도 그러면 뭐 이제 올해 3건은 뭐예요? 올해 3건은 이제 이 기간이 도과된 네. 이미 이제 그 종료 시점에 기간이 도과된 3건을 네. 그거는 이제 노학동에 2건, 대포동에 1건을 저희가 1월 11일 날에 그 표준제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할 때에 같이 요 3건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공시지가 현실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향 요구가 15건, 하향 요구가 12건. 이게 작년 얘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게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현실화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뭔 의미를 하는 걸까요, 과장님? 그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인데 예. 상향 요구를 한다는 거는 뭘까요? 지금 공시지가가 해당되는 그 재산 목록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결국에는 개발 행위 계획에 있다거나 매도 의향이 있다거나 미래 가치 지향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서 재산 가치가 높아간다는 거죠, 그죠? 예, 증세에 그렇습니다. 대한 부담을 안 묻고, 예.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향 요구라는 건 뭘까요? 거꾸로 내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 매도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재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향후에 없기 때문에 재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재산세만 이제 증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뭔 얘기냐면은 이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면은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 의료보험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거기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들 중에도 자가재산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서 수급 자격이라든지 복지 혜택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물론 지금 과장님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복지 혜택에서 이탈이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같이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예. 그냥 고지것대로 아니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업무만 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복지 기준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시지가를 현실화 못 해준 게 잘못이지. 근데 5년 전, 6년 전에 이 사람들을 그 복지 수급자로 만들면서 재산 조사를 딱 해놨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자산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의 재산에 대한 그 현실화가 반영이 되면서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 물론 이 복지 분야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이 수급 기준에 대한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은 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서 이제 하향 요구를 하는 이의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들, 진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